한동훈이 엑스맨인가? 엑스맨인 것 같아. 이 국가를 망치는 정치색을 맡겠다고 하니까 막아주세요, 제발.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주시고 국민의힘을 막아주세요. 3월 12일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기각을 하면서 64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하긴 했지만 그 상처는 크다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자민련, 또 새천년 민주당 등이 힘을 합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정치권에 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인자도 있고 이번에 공천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 한마디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자들이 지금도 정치권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슬픔입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19번씩이나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퍼주기 공약을 날이면 날마다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0조에 달하는 공약을 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혼자 다니면서 지금 1000조를 입으로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금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또는 남은 3년도 너무 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즉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어제도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일은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던데 아직도 힘이 펄펄 넘쳐요. 그래서 막 악을 쓰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할 일은 합니다, 이러던데 하늘이 두 쪽 나지도 않아요. 계속 뭐 퍼주기 하고 다니면서 무슨 하늘이 두 쪽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바로 명백한 선거운동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적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고 탄핵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겁니다. 한번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5년 동안 내리해야 된다? 아니죠. 중간에 잘못하면 끌어내려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도 하야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이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자들 아닙니까? 그 무도한 자들이 지금도 있는데 왜 윤석열 앞에서는 숨도 못 쉽니까? 찍소리도 못합니까? 검찰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여의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검찰 캐비넷 열릴까봐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모양 저꼴로 하고 돌아다녀도 나라의 국격, 말 그대로 국격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슬픈 역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이가 까불고 있잖아요. 완전히 초보 운전자 아닙니까? 정치 초보,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날뛰는 깝죽대고 깐죽대고 촉새 노릇이나 하면서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 지금 한동훈은 용산 눈치나 슬슬 보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이번 선거에서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이기면 태양이 둘이야. 그러면 용산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갈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딸내미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여기저기에서 뭐 다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재수사는 필요하죠. 검찰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검찰입니까? 무도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박은정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검사가 아니고 조국 혁신당에 들어갔죠. 이분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당이라는 위성정당이다. 라고 직격을 할 정도로 검찰은 그렇게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어디로 또 청구를 겨눌지 몰라요. 대통령도 조심해야 돼. 일단 이기면 태양이 둘이니까 한동훈은 감옥으로 갈 것이고 지면 졌으니까 당연히 팽당하는 거죠. 그리고 용도 폐기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길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동훈이가 잠이 안 올 거야. 잠이 오겠습니까? 야, 이 기자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이 기자니 참 그렇고 지자니 지면 진 책임을 또 물을 거고 야, 너 위원장 시켜놨더니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겠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동안 보수 언론을 포함한 또 진보 언론이라고 차처하는 언론까지도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정말 입이 헐도록 핥아주고 빨아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그 언론에 의해서 세뇌가 돼서 야, 국민의힘 공천이 최고고 민주당 공천은 완전히 망했어. 민주당은 난장판.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장악력이 뛰어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언론이 써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성일종, 정우택, 신범철, 임종득 이런 사람들 공천한 데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도태우가 누굽니까?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만원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그런 소리를 지금도 하고 다녀. 5.18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을 신청했고 그가 공천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한동훈과 윤석열 광주에 가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늘 5.18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도태우 같은 인간을 공천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본 모습인 겁니다. 한동훈이 또 이것과 깐죽댔잖아요. 극우 공천? 우리 당에 일베 출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태우가 SNS에 일베 게시글을 공유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휴, 정말. 그러니까 말도 못해, 보니까. 정우택 부의장,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 의혹 터졌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니까 당 선관위에서 기각했어. 이게 바로 국민의힘 공천입니다. 돈봉투, 누굽니까? 마포 갑의 노승환 아들, 그분, 노 의원. 거기는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돈 받았다고 난리를 치던 한동훈이 돈을 받은 영상이 있고 SNS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과 박스에다 돈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고 뇌물수수고 감옥에 가야 될 일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그래 돈 좀 받았다고. 야, 다 받았잖아 평소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 하면서 공천 끝까지 유지합니다. 또 그리고 장해찬 난교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쩍대는 사람이라도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물론 이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이라고 말했긴 했지만 난교, 스와핑, 쓰리썸 이런 건 막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놈을 공천을 하고도 좋다고 히닥거리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어요.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니그당 이야기를 하라고 장해찬이 이야기를 하고 도태우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놈은 민주당에 남아있어 민주당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친구는 무슨 말만 하면 남의 당에 뒤집어 씌우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러면 기자들은 후속 질문을 안 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무서워. 검사님이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자는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요. 민주당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장해찬 도태우는요? 라고 다시 물어봐야죠. 무서우니까 벌벌벌 떨어 기자놈들이. 후속 질문을 안 하는 기자가 대한민국 기자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무서워. 검사가 너무 무서워. 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야,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한 성일종. 물론 이분은 이제 친일이죠. 친일파로 보입니다.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때도 오염수 방류할 때도 보면 이분은 친일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을 합니다.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다. 이따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친일정당답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무 잘했어. 막 박수치는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중근은요?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안중근은 그러면 당신들 눈으로 보면 범법자입니까?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에 6발의 총을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쏴서 저격했던 안중근은 누굽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답변하십시오.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그 작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하는 이런 자를 공천하고도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습니까? 여기에 환장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의병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다. 그를 제거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합니다. 그 자는 우리의 적인 거예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뭐요? 훌륭한 사람이다? 와, 완전히 일본을 개발시켰고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다? 이게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람이 성일종 아니에요? 성일종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사람 공천했잖아. 응?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네 마네 하고 쌩 난리를 치던 한동훈 입 있으면 말을 해봐야죠. 말을 하시라고.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합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존경하면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성일종을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정당이죠.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민을 능멸하는 공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5.18을 폄훼하고 북한이 개입했니 말았냐는 말을 한 사람을 공천을 해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야, 진짜.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문제는 또 있어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개구멍으로 도망쳤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개구멍으로 갔다고. 누가 봐도 개구멍이야. 야, 창피한지도 몰라 이 인간은. 근데 앞으로 이게 일파만파로 번질 겁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그때 당신은 장관이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상병 순직 사건의 문제를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 점에서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4월 4일 최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네, 자동 부의됩니다. 그러면 그 한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 특검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원래 그런 당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신범철 전 국방차관 천안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 경상북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 이런 문사를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니, 뭐 180석을 얻니, 이따위 소리를 막 합니다. 예, 많이 하세요. 괜찮아. 4월 10일 선거에서 보면 알겠지. 국민이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개돼지도 있고 바보도 있습니다. 또 모든 언론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 만세, 뭐 민주당 폭망, 뭐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막 신문 기사들 봐봐요. 국민의힘이 최고야. 국민의힘 만세, 만세, 만만세, 한동훈 만세 막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언론에 세뇌된 유권자들은 미친 듯이 국민의힘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안 그래.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에요. 다 알아. 물론 날이면 날마다 TV조선 틀어놓고 채널A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갖고 국민의힘 딱 찍죠. 아주 훌륭해요.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그러나 그렇게 세뇌된 자들을 몇몇을 빼놓고는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데 예? 도태우, 장해찬, 정우택, 성일종, 임종득, 신범철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데 거기를 찍는다고요? 난교를 즐기시려고? 예. 그래도 프로면 됩니까?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습니까?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들 다 공천하고 이런 공천을 해놓고도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그 스스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언론은 그걸 검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 개돼지도 한 또 못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네,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와,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요 엄청난 말을 했어. 진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갑자기 이 부분은 막 존경스러워. 뭐라고 한지 알아? 국가를 망치는 정치 세력을 막겠다 그랬습니다. 우와, 이게 역시 한동훈이가 기계가 있어. 국가를 망치는 정치 세력을 막겠답니다. 네, 지금 이 국가를 망치는 정치 세력은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기를 막겠답니다. 와, 국민의힘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 맞겠다. 그 기계가 너무 대단해서 나는 막 마음속으로 박수를 엄청 쳤어요. 국가를 망치는 정치 세력을 막겠다. 예, 한동훈 위원장님 이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 나라 지금 누가 망쳐먹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아먹고 있잖아요. 망쳐먹고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그러면 대통령도 될 겁니다. 대통령 웃기지 마라. 안 돼. 한동훈이 엑스맨인가? 엑스맨인 것 같아. 이 국가를 망치는 정치색을 막겠다고 하니까 막아주세요, 제발.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주시고 국민의힘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가니까 뭐 왕이 뭐 되어주세요 이러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하겠어. 자, 어찌됐건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국민과 국민의 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고 승리를 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정부를 심판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와, 한동훈 위원장님 앞장서 주세요. 국가를 망치는 정치 세력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이채 양명주 요거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 수수 김건희, 그리고 주가 조작 김건희, 이 실정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채 양명주 이 5개를 잊지 말아야 된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29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